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 그 인성과 비겁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가 보통 나를 생해주는, 내가 나무인데 나를 생해주는 물이 있으면은 이제 인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세력들이 있으면은 비견 겁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인성이 있든 아니면 비견 겁재가 있든 전부 다 이제 강한 사주라고 합니다. 이제 강한 사주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성과 어떤 비겁 위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비겁 위주로 있는 사주는요, 뭐 이를테면은 나와 같은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본인의 주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어떤 성격도 역시 대단히 강한 성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강한 사주다 그러면은 딱 그 느낌 오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예요. 정말 강해요. 강하고. 자, 근데 반면에 똑같이 강한 사주라고 하는데 이런 같은 세력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수생 목의 관계니까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강한 사주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인성이 많아서 강해진 건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특징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사주인데 얘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좀 대단히 나약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요. 그 이유는요, 저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피드백을 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요. 학습을 왜 하겠습니까? 학습할 필요가 없다면은 학습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반성할 일들이 생기니까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성이 강한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든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폴싹 주저앉죠. 이게 강사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강성하고 자기 뜻대로 밀치고 나가고 이제 이런 기질은 대단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은 힘들고 우울하고 막 넘어지고 그랬다가 이제 곱씹어 보는 거예요. 저 인성이라는 게 이제 피드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곱씹을 수밖에 없겠죠. 곱씹다 보면은 이제 내가 잘한 거, 상대가 잘못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또는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도 눈에 보일 거고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이제 비슷한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이렇게 강한데 이제 간목 입장에서 식상은 목생화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장 외부를 뜻하는 화가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다. 연주가 가장 외부를 뜻한다 그랬어요. 식상은 표현이죠. 그럼 내가 공부를 한 걸로 뭔가를 말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딱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교수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목화냐 뭐 금수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수족을 사용하고 식상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식상을 사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부고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언변 또는 수족. 근데 이렇게 인성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 능력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렇지 않다. 비겁이 이렇게 강하다. 비겁이 강한 상태에서 식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이제 하겠지만 공부보다는 내 의지대로 내 수족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제 목화인 경우에는 이렇게 묘오가 같이 있으면 또 예술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우시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뭐 패션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뭐 내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겁하고 인성의 차이점이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겁이 강하면은 정말로 그 강한 게 맞다. 근데 인성이 강하면은 겉으로 봤을 땐 강해 보이지 않다. 하지만 내가 피드백하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뭔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식상이 여기 있지 않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요거는 마음속이라면서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식상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나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낌이 조금 빡 오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힘이 대단히 많은데 바깥으로 목생화로 이렇게 분출을 하고 있죠. SNS 비계라 그러죠. 그 비공식 계정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 떠들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피드백을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강한 사주라 할지라도 실제로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어떤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좀 재미난 건 있어요. 이 인성이 어떤 기운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무토일간한테 인성은요, 당연히 화가 되겠죠. 화생토니까요. 자, 정인 하나 딱 놓고, 또 편인 하나 딱 놓고, 그리고 오화 이렇게 딱 놔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 인성은 피드백이고 생각하는 영역이잖아요. 어찌 보면 좀 철학적인 면모까지 보일 수 있는데, 자, 화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발산하고 양적인 기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 사인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인성이 이런 수다, 인성이 수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철학적인 면모를 보이겠죠. 그런데 수가 아니라 이렇게 팽창하고 양의 절정인 양기이다. 그럼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아요. 생각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고 뭐 허우헌날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조금 덜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오행의 기운에 따라서도 조금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또 대단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성이 화이다 이렇게 있는데 인성이 화다. 자, 목생화니까 인성이 지금 인성이 목이다. 인성이 이렇게 목이 되겠다. 반말한 거 아니에요, 목이다라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가? 목생화를 해주고 있죠. 근데 나무라는 게 뭡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힘이죠.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 순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창의력이 뿜뿜뿜뿜 하고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생각은 많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가 인성인 게 좀 생각이 깊이가 있지 않겠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이 인성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순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샘솟아 오르는 형태로 가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드백하는 거는 목화토금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지는 특징상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내친 김에 한번 다 해보죠, 뭐. 갑을 병정 했고, 경금 입장에서 인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토가 됩니다. 아이고, 토가 됩니다. 이 토라는 녀석은요,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돼요. 토라는 녀석은요, 토라는 녀석은요, 얘가 흑은 흑인데, 이 토가 사계절의 흑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운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토는 여름토죠. 그러니까 화가 인성인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것이고요. 진토 같은 경우는 봄토죠. 그럼 나무가 인성인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겠죠. 근데 약간 끔찍한 혼종이라고 할 뻔했네요. 혼종이에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나무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또 물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와 물기를 반반씩 섞어찌개처럼 모아서 나한테 인성으로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안에 나무하고 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장간 아직 못 외우셨으면 이제 어플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어떤 불의 속성을 지닌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 입장에서 인성은 좀 보기 힘들죠. 경신금 입장에서. 자, 그리고 수일간, 이번에는 음간으로 개수인데 이제 인성이 있다. 그러면은 수를 생해주는 건 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 있고 또는 이렇게 유금이 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아두세요. 금수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사람이 대단히 지혜가 총명하고요. 영특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금은 양의 세력을 정리하는 기운이고요. 이 수는
양의 세력이 정리가 되어서 나온 어둠이고 곧 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생수로서 이 지혜를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다 보니까 대단히 그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금이 인성이다. 그럼 이제 금은 확확 쳐내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강해요. 뭐 이를테면은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하다가 됐어 나 결정했어. 그냥 이렇게 할래. 약간 요런 느낌이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경겁제와 그 이제 인성으로 이제 강해졌을 때의 어떤 심리적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인성 위주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럼 뭐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비겁 위주로 또 소개시켜 드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